토스카나 대공 코시모 2세와 페르디난도 2세는 목성의 위성을 발견한 갈릴레오 갈릴레이를 적극적으로 후원해 과학의 발전을 이끌었습니다. 1657년에는 유럽 최초의 자연과학학회 아카데미아 델 치멘토를 결성해 뛰어난 학자들의 연구와 실험을 촉진했어요. 하지만 예술과 학문에 대한 열정으로 빛을 발하던 메디치 가문은 서서히 몰락의 길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위대했던 가문은 왜 추락했고 어떻게 종말을 맞이했을까요? 르네상스를 이끌었던 메디치 가문의 최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5세기 초 은행업과 양모 사업으로 번성한 메디치 가문의 장자 계열은 로렌초 메디치 때 최고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이후 과도한 욕심과 변덕으로 파괴적인 로마 약탈을 초래한 메디치 출신 교황 클레멘스 7세의 실정과 후계자들의 다툼으로 가문의 대가 끊어지고 말았어요. 차자 계열의 코시모 1세가 권력을 장악해 토스카나 대공이 되면서 메디치 가문은 화려하게 부활했습니다. 하지만 코시모 1세 이후 자손들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개인적인 취미에만 몰두해 나라가 쇠퇴하기 시작했어요. 지리상의 발견으로 지중해를 건너 대서양 무역이 발달하고 전 유럽을 뒤흔든 30년 전쟁으로 세상이 급변하는데도 과거 르네상스 양식에만 집착했죠. 창의성과 혁신이 사라지고 매너리즘과 바로크 양식으로 이어지는 유행의 변화를 등한시해 예술에서도 퇴보한 것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시대착오적인 가톨릭 근본주의를 맹신해 화제들이 국정을 장악해 무질서와 혼란이 가중되었습니다. 28살에 대공이 된 코시모 3세는 요직을 차지한 도미니쿠스 회에 휘둘렸고 사제들을 대거 등용한 대공의 어머니 비토리아가 파사콘권 국정에 간섭했습니다. 나라 살림과 경제에 무지하고 인간적으로도 속이 좁은 코시모는 잔인할 만큼 무거운 세금을 부과했어요. 거기에 더해 일반 가정을 도덕적으로 샅샅이 감시하는 종교 감찰관을 운영해 사소한 범죄를 찾아 들춰내며 과도한 형벌을 내렸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거리에서 군중이 보는 가운데 사형이 집행되었고 흑사병 같은 전염병이 돌았어요. 코시모의 억압적인 전제 정치는 사람들을 다른 나라로 떠나게 했고 인구가 크게 줄어 경제가 파탄이 나고 말았습니다. 세금 내는 사람이 급격히 줄어들었고 재정이 고갈돼 군대를 유지하기도 힘들었어요. 타인에게는 조그마한 도덕적인 실책도 용납하지 않았지만 정작 코시모는 종교에서 금지하는 동성애를 좋아해 큰 미움을 받았습니다. 위선과 미신이 사회를 지배하고 편협하고 경박한 풍조가 퍼져나가 토스카나는 삼류 국가로 추락하고 말았어요. 무려 53년에 걸친 어리석은 코시모의 통치로 인해 토스카나는 나락으로 떨어졌고 이웃 나라들은 조롱하고 무시했습니다. 폭언과 폭식으로 무질서하고 방탕한 생활을 한 코시모는 자주 병에 걸렸고 사실상 무정부 상태가 되어 굶주린 사람들이 왕궁을 둘러싸고 빵을 달라고 요구하는 사태가 벌어졌어요. 심지어 도적대가 출몰하는 아수르장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코시모의 장남 페르디난도는 어려서부터 예술과 과학에 재능이 있어 많은 기대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페르디난도가 집권하면 달라질 거라고 기대했지만 코시모는 국정개혁을 요구하는 아들의 정치 참여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좌절한 페르디난도는 쾌락과 방종에 빠져 동성애를 일삼았고 베네치아 여행에서 성병, 매독에 걸리고 말았어요. 결혼했어도 매독균으로 인해 자손을 가지지 못했죠. 건강이 나빠진 페르디난도가 일찍 사망하자 그의 동생 잔 가스토네가 대공이 되었습니다. 가스토네는 토스카나 공국의 마지막 대공입니다. 그때는 코시모의 거듭된 실정으로 국력이 약해져 군대가 3,000명도 되지 않았고 왕실 궁궐은 바닥이 났어요. 피렌체 거리는 거지들로 넘쳐났고 오스트리아, 스페인,
프랑스 등의 열강은 허약한 토스카나를 무력으로 차지할 궁리만 했습니다. 대공이 되자 가스토네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세금을 폐지하고 비인간적인 공개 처형을 중단하는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러나 소극적이고 폐쇄적인 성격과 심각한 우울증으로 얼마 후 그는 통치에 관심이 사라졌고 궁전 안에 은둔하며 지냈습니다. 결혼한 부인과의 관계도 좋지 않아 오랫동안 별거 상태로 지냈고 미소년들에 둘러싸여 동성애를 일삼아 자식을 가질 수 없었어요. 나이 많은 삼촌이 있었지만 추기경으로 성직이 있었죠. 다급해져 부랴부랴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 한속해 어린 부인과 결혼했으나 자식을 보지 못하고 곧 죽고 말았습니다. 가스토네가 사망하자 가족 중 유일하게 그의 누나 한나 마리아 루도비카만 남았습니다. 루도비카는 독일 라인강 서부 지역의 팔츠 선제우에게 시집갔어요. 하지만 매독에 걸린 남편 때문에 아이를 낳지 못하고 선제우가 죽자 바보가 되어 고향 피렌체로 돌아왔습니다. 메디치 가문이 막을 내리려고 하자 토스카나를 차지하려고 강대국들은 군침을 흘렸습니다. 남자들이 모두 죽고 최후의 후계자가 될 수 있는 루도비카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 나라의 군대를 주둔시키며 빼앗으려고 했어요. 약 350년간 걸쳐 피렌체를 지배한 메디치 가문의 멸문은 예정된 일이었죠. 열강의 비밀 거래 속에 토스카나가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가문에 넘어가자 최후의 순간 루도비카는 피렌체를 위해 신의 한 수를 두게 됩니다. 메디치 가문이 소장한 모든 예술품과 재산을 새로운 토스카나 정부에게 영원히 기증하는 대신 그중 한 점도 피렌체 밖으로 나가지 못한다는 조건을 내건 것입니다. 루도비카의 기지로 현재 피렌체의 우피치 미술관과 피티 미술관에 있는 작품이 외주로 팔려나가거나 소실되지 않고 지금까지 보존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예술품을 관람하기 위해 전 세계 예술가와 관광객이 피렌체로 몰려들게 되었죠. 루도비카는 피렌체 시민들의 번영과 이익을 보장하는 최고의 현명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메디치 가문은 탁월한 역량과 고귀한 정신으로 인류사의 등불을 밝혀 찬란한 르네상스 시대를 연 역사의 주역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성애와 매독 그리고 태행적인 공본주의 신앙으로 가문이 끝이 나고 말았어요. 이것으로 10회에 걸친 메디치 가문 이야기 대단원의 막을 내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아래 댓글을 달아주세요. 약이 되는 이야기 채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